먼저 공수처 문제입니다. 자, 현행 법대로라고 하면 오는 15일에 공수처가 출범해야 됩니다. 자, 그러자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부터 돼야 되겠죠. 그런데 미래통합당에선 이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면서 이 위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당은 만약 야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미루기만 한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백희련 의원께 묻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 법을 고쳐서 이 후보추천위원회에 있는 야당 몫을 없애고 여당 단독으로라도 공수처장 후보를 내겠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 그 법 개정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고요. 네. 현실적으로 지금 7월 15일 출범은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당에서는 추천위원을 바로 다음 주에는 추천을 할 생각이고요. 추천위원회 출범부터 띄우고 그 과정에서 사실 국회가 지금 너무 공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국회에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더 협상도 할 거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미래통합당의 의견이 공수처를 아예 출범시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은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법 개정은 뭐 야당의 추천권을 뭐 완전히 없앤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것은 더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국민 추천단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법을 개정을 통해서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거기 후보 추천위에 야당 몫을 2명을 넣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야당이 끝까지 우리는 후보 추천 안 하겠다고 그런다고 하면 결국은 야당 추천 몫을 없애는 것을 목표 말하자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아니 야당 추천 몫이 그러니까 교섭단체에서 인 야당이 2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방법은 저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률적인 방법은 아직까지 전혀 논의되지 않은 상태고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야당 추천 몫이 아니라 여당 추천 몫도 다 정당이 추천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방법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국민 추천단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방식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그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정확하게 뭡니까? 네, 지금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지금 이 사건이 지금 헌법소원돼서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심리에 지금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 중에 하나로 법무부 장관에게 지금 의견서를 제출하라고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섣불리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했다가 만약에 위헌 판결이 난다 그러면은 이건 국가적인 망신이고 국회 망신입니다. 그리고 또 행정적 낭비는 또 얼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 위헌 심판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정말로 몇 년이고 길어질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라면은 그러면은 저희들도 지금 추천위원을 적격자를 물색하고 그런 작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리가 언제쯤 끝날 걸로 예상을 하셔서 그걸 기다리자고 하신 거죠? 여야에서 그 헌법재판소에 좀 심리를 빨리 해달라는 촉구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접촉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공수처법 개정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이 자체가 지난번에 얼마나 졸속으로 또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이 입법을 했는지 시행하기도 전에 벌써 고쳐야 될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단 말이에요. 야당이 협조만 있으면 고칠 필요가 없는데 협조를 안 하시니까 문제인 거고요. 사실은 이 헌법소원 자체가 저는 지금 헌법소원된 내용들이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충분히 논쟁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헌법상의 상권 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기류다. 입법, 사법, 행정 어느 기구에도 들어가지 않는 기구라는 그런 주장이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헌법사법, 입법사법, 행정 어디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기구로 인정이 되고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요 상권 분립의 원칙에 대해서 입법사법, 행정이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분리되면 된다. 그건 괜찮다. 이런 판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헌법적인 판단은 어떻게 보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종의 시간 끌기용인 거죠. 그리고 저도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 중에 빨리 그것 좀 판단 좀 내려달라고 부탁 좀 드렸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물론
반드시 헌법에 이런 독립적인 조직이 이 근거를 두어야만 합헌이거나 적법한 것은 적법하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의 판시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단서가 있습니다. 그 조직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 기능할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견제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단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서 조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수처의 견제 기능에 대한 논의를 하자라고 수정안을 제안을 하고 토론을 제안을 했지만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법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견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이 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이 독립적인 기구에 대한 헌법적인 판단은 저희들이 한번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그러한 판단이 된다라면은 이 권한 없는 이 기관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수사 또한 문제가 되는 그런 후속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심리 기간이 소요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심리가 장기간 소요된다거나라고 했을 때는 이 헌법 재판소에서 심리하고 또 기존에 요구했던 그러한 견제의 기능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공수처법의 개정 논의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권은희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정말 수사권과 기소권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가진 힘 자체가 굉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통제 장치와 견제 장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조금 걱정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번 21대 총선에서 일하는 국회 만들라고 했잖아요. 20대 국회에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염원을 해서 검찰 개혁에 한 걸음 진보하는 그 첫걸음으로 공수처 설립을 이야기를 했고 법정에서 7월 15일까지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이게 위헌일지 모르니까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려 볼 때까지 놀겠다. 이러면 국민들이 저는 더 화날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받아보는 거 공감하고 동의하고요. 그래서 빨리 심리해서 결론을 내려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논의는 논의대로 진행을 해서 이 출범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게 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저는 제가 걱정되는 건요. 지난번 5.18 특위 때 미래통합당에서 위원 추천하라라고 했는데 그 5.18 특위 구성하는 위원 추천을 2년 동안 안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특위 출범하는 것 자체를 막았던 그 경험이 기억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발 그러지 말고 국민들께서 일하는 국회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심리대로 기다리고 국회가 할 수 있는 논의는 미래통합당이 국회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저는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들도 지금 이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해소할 수 있는 문제 또는 공수처법의 몇 가지 독소 조항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조항들에 대해 가지고 개정 논의를 하는 이런 것들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법을 만들어 놓고 실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 논의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저 보이고요. 하면서 네, 아니요.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견제의 기능 말씀하셨는데 이 공수처법만큼 견제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 국가기구 구성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지금 야당이 협조하지 못하면 추천위원, 공수처장을 뽑을 수 없는 구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진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견제 기능이 부족하다는 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 공수처에 대해서는 검찰, 기소권, 대부분의 기소권을 검찰이 갖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공수처가 출범할 때 경찰과 검찰, 공수처의 삼각편대로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게 짜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가 전혀 안 돼 있는 게 현행의 공수처법이고 그 야당의 추천위원의 몫을 두는 거는 이 공수처의 독립성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그 규정을 넣었고 그 규정을 전제로 해서 당시 4+1이라는 협의체에서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킬 수 있었던 그런 근거 규정이었던 거고 견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기소와 수사 권한을 동시에 행사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견제의 원리에 역행한다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수사 주체가 겹칠 수 있는 영역, 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견제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가 됩니다.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는 방안은 미국처럼 대배심 제도를 두거나 일본처럼 기소심의위원회 제도를 두거나 하는 그러한 검찰의 기소 방안 기소권 견제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사와 기소를 동일한 기관에서 하게 하는 그런 견제를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방안을 채택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공수처를 제정할 당시에도 충분하게 논의가 되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진지한 토론이나 논의 과정 속에서 이 공수처법이 제정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하는 국회가 추천위원회를 추천하는 국회만이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이 공수처법 개정안에 이 독립성과 공수처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방안 어떻게 보다 더 충실하게 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는 것도 일하는 국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그러니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수소와 기소를 동시에 하는 것이 부당하다라면서 그걸 분리하자는 그런 개혁을 하자고 하면서 왜 현행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게 돼 있냐? 그것은 견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을 거기에 지금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수처라고 하는 게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또 동시에 검찰에 대한 경제를 하기 위한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만 하고 기소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수사해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검찰이 기소를 안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소권을 줘야지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야지 이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이 함께 간 것이고요. 앞서 이제 권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공수처가 가진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한 제거를 위한 논의를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 검찰개혁만큼이나 공수처에 대한 정말 공수처가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나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지금 국회에서 공수처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켰고 법에서 7월 15일까지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그 법에 따라서 추진은 추진대로 하고 만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활발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고민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통과된 법안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금 지적이 돼서 지금 그 헌법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 헌법적인 문제들을 헌법재판소가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국회도 입법권자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헌법적인 문제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은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검찰의 기소권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기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접근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기관인데 이 기관이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이 기관의 권한 남용 또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 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우리 합헌적인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견제 방안이 필요한 것이고 그 견제 방안과 관련해서 최소한 수사와 기소는 분리시켜 놔야 되는 거고 다만 이 기소권을 검찰이 행사할 때 기소권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 왜냐하면은 이 같은 직역을 가진 사람이 검사를 수사 대상으로 했을 때 공정성에 의심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처럼 대배심이나 기소심의위원회로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자라는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권은희 의원님 말씀하신 건요. 사실은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충분히 솔직히 논의했습니다. 이 공수처가 진짜 나온 논의가 20년간 진행되었던 논의입니다. 20년간 검찰개혁의 가장 큰 방향으로서 공수처가 얘기가 됐고요. 그 부분에서
공수처가 추진됐던 겁니다. 그래서 물론 부패 범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검찰 개혁의 하나의 방향으로 가장 중요한 축으로 얘기됐다는 것이 공수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형사소송법 체계상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검찰 견제의 기능을 가지는 공수처는 그거에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나중에요. 저희가 그 사개특위 과정에서도 계속 논의했지만 검찰이 장기적으로는 수사 기소의 분리 방향으로 가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만약 그런 단계가 된다면 공수처도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하나의 개혁의 축으로서 검찰을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는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기소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소권도 지금 법에 보면 한정적입니다. 판사와 검사와 경무관급 경찰에 한해서만 갖는 기소권이죠. 그리고 공수처의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이렇게 양방향으로 서로 견제의 기능이 있는 기구인 겁니다. 그리고 대배심은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인 거죠. 그 대배심을 하겠다고 하면요, 지금 새로 생기는 공수처에서 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부터 우리 사법개혁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는 국민적 합의도 없었고 지금 전혀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단계에서는 그것이 맞는 제도가 아니라고 된 겁니다. 그런데 새롭게 구성하는 공수처에서 아직 해보지도 않은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백혜련 의원께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한 법률들이 위헌되는 것이 350건 가량 됩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만 약 40몇 건 정도 됩니다. 국회에서 그럼 그 법률들을 개정할 때는 논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위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검찰과 관련해서는 검찰은 이 공수처법에 의하면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건 이관권, 이첩권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 그러면은 검찰에는 수사권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에다가 수사권도 주고 기소권도 주면 이 균형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 고위공직자 부분에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다라면은 공수처에서는 기소할 수 없도록 해야지 균형이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위공직자 범죄 중에서요, 그러니까 기소권을 갖는 부분은 공수처는 그렇죠. 판사, 검사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그 고위공직자의 수사 사건 중에서 실제로 저희가 사건을 해보면 1년에 판사, 검사, 경무관급 경찰을 중에 범죄가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손에 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일부분의 사건에 한해서만 공수처가 기소권까지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기소권을 검찰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수처가요,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련해서는 우선권을 가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라고 공수처를 만든 거거든요. 그동안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 고도에 갖는 공수처라는 그런 수사기구에 그런 권한을 달라고 여태까지 국민들께서 요구하셨고 그래서 법을 만든 거죠. 네, 지금 검찰 제도도 지구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제도라고 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지금 국민들께서 지금 말씀하듯이 권한이 과대하다 이런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라고 해서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하겠습니까? 그 공수처가 잘못 운영됐을 때 그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뭘 또 새로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발상 자체가 검찰 제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그거 말고 다른 것을 설립한다 그러면 그럼 고위공직자에 대한 판결들이 국민들이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공수법원이라고 또 새로 만듭니까? 네, 지금